첫 세션은 우분투하고 윈도우하고 공동 세션을 어떻게 마련해 볼까 했는데 결국 윈도우즈, 우분투 안에 있는 우분투를 윈도우 안에 있는 우분투를 어떻게 쓸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드리는 저는 박성기고요. 네, 애저 사용자 그룹과 서비스 사용자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세션만 개발자 세션이 아니고요. 공통 세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윈도우스 앤 디바이스 포 IT라 해서 기업에서 아니면 이제 기관에 쓰는 그 디바이스, 윈도우스, 요 서피스까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애저 들어갑니다. 애저도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좀 다루게 되고요. 제 네이버 포스트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 서버가 좀 터져갖고요. 사실은 네이버 포스트로 지금 옮긴 지 한 1년 정도가 됐고요. post.naver.com/itpro-mvp 쪽 들어오시게 되면요. 애저 관련 비롯해갖고 이제 이런 디바이스 장비들 그리고 이제 IT 상식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 얘기들은 오늘 질문이나 이런 것들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지만 질문 Q&A 시간 좀 길게 잡았으니까요. Q&A 때 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사용자 모임에서 오신 분들 혹시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1년 2개월 전에 저 보신 분? 네, 이 세션. 네, 그쵸. 한 2분 정도 손 드시고 장난으로 한 분 드셨는데요. 네, 이러지 맙시다. 네, 그래서 우분투 윈도우스 해가지고 1607까지는 베타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1703 현재 단계까지도 베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정식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좀 1년이 제가 우분투 사용자 모임 통해 갖고 이제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라든지 하이퍼브이온 이제 우분투 얘기했을 때 윈도우가 몇 번씩 바뀐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날짜가 픽스가 됐고요. 3월하고 9월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빌드는 10월 18일부터 한국 시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원래 공표는 17일로 되어 있는데 변환하면 결국 우리나라 시간 18일부터입니다. 해서 배포가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기능 추가 부분들도 있지만 보안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안 부분이 이렇게 계속 패치하다 보면 이렇게 또 빈 구멍들이 하나씩 꼭 생겨요. 이렇게 되면 또 보안의 위협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부터는 빌드 업데이트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쓰셔야 되는 하이퍼브이라든지 그다음에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또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세미나가 있었으면 3월에 얘기를 드렸을 텐데 오늘 내용은 좀 합쳐서 얘기 드리게 되고요. 여전히 정책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합니다. 네, 농이 아닙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이 주제 가지고 세미나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본 세션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이드 프리뷰 버전으로 진행되고요. 시험 내용은 향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해당 기능이 변경되거나 제거되는 등의 변동사항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셔갖고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꼭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윈도우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우분투 온 윈도우즈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정식 명칭을 걸었냐면요. 일단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우분투만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세도 제공이 되고요. 앞으로 페도라도 지원되고 많은 배포본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분투만의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배시, 쉘을 쓰실 때 많은 배포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복수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충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장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티커널 위에 오늘 설명드린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가 있고요. 그 위에 우분투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쉘들이라든지 각종 명령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UI 환경을 제외하고 말이죠. 일단 좀 그리고 설치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제 설치 부분에서 얘기 드릴 텐데 앞으로 이제 모든 설치는 서브 시스템 포 윈도우는 당연히 구성료 설치하겠지만 배포본 설치는 윈도우 스토어에서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PC 혹시
아웃룩닷컴 안 쓰시거나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는 스토어 쓰실 수가 없겠죠. 네, 결국 이런 제약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사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기 로컬 계정 안 쓰시는 건 좀 보안적으로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 패스워드 찾는 것도 그렇고 보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스토어라든지 다른 기능들 활성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꼭 쓰시고요. 회사로 쓰시는 것들, 지금 제가 뒤를 살짝 보니까 회사에 뭐 오피스 365 도입된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난번 애저 세미나 때 알려줬던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로 그 조인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길어지니까 이건 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업데이트 내용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전의 내용부터 지금까지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서버 시스템 포 리눅스를 얘기하면 리눅스를 통해 제공되는 CLI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보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32비트 지원하지 않고요. 64비트 윈도우에서 지원합니다. 하이퍼V와 다르게 홈 에디션에서는 작동을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 에디션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1703까지 현재 단계까지는 이걸 쓰시려고 그러면 개발자 모드 활성화해야 된다고 다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개발자 모드 활성화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은 10월 18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발자 모드가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리눅스, 윈도우즈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게 되고요. 그동안 혹시 lx런이라고 했던 명령어를 쓰신 분이 있으면요. 이제 기존에 설치됐던 환경 지울 때만 쓰시게 되고요. 자, 이거 데모 때 따로 보여드릴 텐데 그때만 쓰시고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본 설치하고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는 우분투하고 오픈수세 42, 그 다음에 수세 엔터프라이즈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분투의 경우에는요, 14점대로 지원되던 게 16.04.2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거 깔고 나서 하실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6.04.3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페도라하고 나머지 배포본이 지원 예정인데 이거는 되게 되면요, 애저 사용자 그룹, 서피스 사용자 그룹, 그리고 네, 우분투 사용자 그룹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쉘하고 명령 프롬프트의 관리자 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버전부터가 아니고요. 지난번 1703 때부터는 됐는데 확실하게 되는 거는 1709 때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요. 이번 주부터 배포되는 인사이드 프리뷰를 패스트링으로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겁니다. 시리얼 포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번부터. 그리고 파일 시스템도 쌈바에 접속한다든지 팻32 파일 시스템에 USB를 따로 마운트 하신다든지 아니면 USB 드라이브 마운트 하시든지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이건 데모 때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근데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1703 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시리얼 포트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공개될 빌드부터 이렇게 되고요. 텐서플로우로 개발하시거나 뭐 이렇게 좀 테스트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부터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환경 같은 쓰셨던 분들 그대로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새로 구축하셔갖고 텐서플로우나 나머지 부분 쓰셔야 됩니다. 이게 꼭 우분투에만 된 게 아니고요. 지금 내지만 전체적인 업데이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트워킹 개선 이것도 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켓하고 네, 핑하고 IF 컴피그 이번부터 먹습니다. 혹시 우분투 사용자 모임하고 그다음에 오픈스택 공동 세미나로 핸즈온랩 했을 때 혹시 그 뭐죠? 애저 CLI로 했던 10 세션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 딱 손 드셨는데 그때 아마 최영락 오픈스택 코리아 대표가 이 얘기하셨었어요. 네, 그 IP 알 수 없다고. 네, 이번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 혹시 많이 요청하신 건데 그러니까 띄워놓은 상태에서 MySQL 띄우거나 여러 가지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부터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방화벽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네, 윈도우즈 방화벽 통해 갖고 해당 포트 오픈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스크린샷을 미리 찍어 왔는데요. 네, 해서 제가 그 네트워크 각 PC하고 PC 내 네트워크 현재 트래픽 같은 거 측정했을 때 쓰는 툴을 했을 때도 이게 클라이언트 모드로 다른 거는 접속 가능한데 서버 모드는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방화벽에서만 푸시면 돼요.
그러시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로 마냥 떠 있는 건 아닙니다. 쉘을 종료하시면 끝입니다. 네, 개발 용도고요. 프로덕션용은요. 끝에 설명드린 하이퍼브이스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리불을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포하는 방법, 자 어떻게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가 설치되고 어떻게 그 스토어에서 받아서 어떻게 배포하실지 이것도 그냥 바로 데모 보여드리게 되면요. 지난번 작년 세미나였죠? 작년 세미나 때 이 데모 10분 걸릴 줄 알았더니 그 데모만 40분이 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화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어떻게 설치하시면요. 시작 버튼 누르고 설정 들어가셔갖고요. 설정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아니라 앱을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앱에 들어가셔갖고요. 제어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어판을 여셔도 이게 열리고요. 직접 호출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맨 끝에 있거나 아니면 저 옆에 있는 관련 설정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여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고요. 꼭 아래에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호출하셔갖고요. 네. 윈도우즈 기능 켜기 및 끄기를 꼭 누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많이 왔죠? 일반 제어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 눌려갖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 화면인데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1703 때부터요. 그래서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위 시스템이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 문제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윈도우즈 2000 때 그 윈도우즈 서비스 시스템 4 유닉스 때 한국어 명칭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이 되면요. 시간이 흐르고요. 좀 많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랐고요. 네, 조금 기다리시고 재부팅이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써야 되는데 네, 해서 재부팅이 됐습니다. 해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제는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4 리눅스가 됐기 때문에 왜 제가 이거를 안 잘랐을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인데 부팅이 됐고요. 이제 윈도우 스토어 통해 갖고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 그쵸, 제가 윈도우 밀고 나서 화면만 바꿨기 때문에 그쵸, 스토어를 선택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죠. 스토어를 설치하시게 되면요. 검색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우분투라고 설치하시고요. 자, 우분투 사용자 모임이가 당연히 우분투겠죠. 우분투 패키지를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직접 선택해서 인스톨하게 됩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스토어 속도가 좀 다르게 되고요. 한 30-40mbps 정도는 나오는데 제가 이 동영상 촬영했을 땐 저도 못 봤습니다. 캐노니컬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뭔가 내용이 바뀌게 되면 캐노니컬에서 직접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뭐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패키지 업데이트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건 이 동영상 다음입니다. 작업 중 나오고 네 이렇게 40mbps 쫙쫙쫙 해서 카피가 끝났습니다. 자 해서 호출하는 방법은 우분투 앱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는 장면은 설치하고 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우분투 설치하시게 되면 패키지 많이 설치 안 됩니다. 당연히 패키지 업데이트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셔야겠죠. 기존에 있는 거 우분투 파워쉘 열고 자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처음 실행이니까 그 쓰실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HKT48라고 하는 저기 그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 드렸고요. 네, 관리자 권한으로 apt-get에서 업데이트를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수도를 했으니까 패스워드 입력하게 되죠. 네, 네, 실수한 거 안 잘랐네요,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쫙쫙쫙쫙쫙 업데이트가 끝납니다. 이거 시간 꽤 걸립니다. 저는 15분 정도 걸렸고요. 인터넷이 조금 느려갔고요. 이거 캐노니컬에서 지금 받아오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때 제가 촬영됐던 그곳이 SK 브로드밴드 인터넷이 있는 곳인데 네, 절대 거기서 하시면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16.04.2라고 해갖고 일단 버전이 확인이 됐고요. apt 개소로 해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기존의 패키지하고 있는 것들 쫙쫙쫙쫙 업데이트 되겠죠. 네, 시간 돼서 딱 16.04.3 LTS로 여러분들이 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하시게 되면 1시간 정도 좋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이제 우분투
활성화해갖고 베타 버전 쓰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건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삭제하셔야 되느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음 데모 때 알려드릴게요. 후설명 용어 다 바뀌었습니다. LX런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관리도 안 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배시라는 명령어를 통해 갖고 쓰시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배포본에 직접 호출 명령을 쓰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 함수들은 이렇습니다. 우분투 오픈스세 -42, 그 다음에 수세 엔터프라이즈는 SLES-12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파워쉘이나 명령 프롬프트에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쉘에서는 직접 명령 실행 가능하고요. 하나만 실행하실 수도 있고 응용입니다. 오픈스에 있는 명령어를요. 우분투에 있는 뭐 이렇게 글자를 예쁘게 씌워주는 툴로 해가지고 그 출력된 걸 가지고 한 번 더 우분투에서 씌워서 명령 프롬프트에다 출력시켜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데모 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 혹시 개선사항 있으시면요. 커뮤니티 쓰시는 것보다는요. 피드백 커브에 직접 저는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가 안 보지 않습니다. 다 봅니다. 한국어로 쓰시면 좋고요. 스크린샷 꼭 캡처하시면 좋겠고 당부드리건데 욕설은 쓰지 말아주십시오. 네, 담당자가 괴로워합니다. 이거는 저한테 전해달라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건데 저도 담당자가 있는 일본 시나가와 가서 봤는데 욕설 쓰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착하신 애저 사용자 그룹과 우분투 사용자 그룹의 회원 여러분들은 피드백 커브에 사람이 안 볼 줄 알고 욕 쓰시는 거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잠궈 놓는 편이고요. 그래도 데모를 위해서 하나 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실행 권한 없이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갖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명령 프롬프트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버전이, 빌드를 알려드리겠네요. 이번 주에 나온 네, 꼭 이럴 때는죠. 그 16288 빌드고요. 오늘 이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건 조금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요. 거의 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은 업무적으로 쓰지 않는 거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커맨드 쉘도 이제 좀 많이 바뀐 게 그 컬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그 컬러가 제대로 표현이 돼요 이제는. 그리고 쉘도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하게 되면 한국어 폰트로 하시더라도 전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혹시 이 글자 크기 맨 뒤쪽에 보입니까? 조병승 기자님 혹시 다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LX런을 제가 호출하게 되면 이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새롭게. 자, 레거시 하위 시스템 배포하는 데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어에서 쓰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카피해 갔고요. 제가 부처 한번 넣겠습니다. 그러면 스토어가 열리고요. 뭐가 열리느냐?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크린샷으로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스토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배포본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이드 프리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스토어에 뜨고 LX런은 기존에 있는 거를 그 삭제하시는 거고요. LX런 어닝스톨 그리고 풀 하셔갖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 명령어는 제가 그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 PT 공개할 때 이 명령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강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환경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1709로 올라오시고 나서 기존 환경 제거하고 새롭게 우분투를 설치하셔갖고 그 환경 이제 맞춰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우분투를 바로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분투를 호출하게 되면 쉘 모양이 바뀌기도 컬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아이디가 parkpc.dev골뱅이@outlook.com이라고 하는 테스트 계정인데 그럼 이제 당연히 PLTP까지 나오죠. 근데 유저네임이 지금 여기 다르죠. 그래서 우분투,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으로 쓰는 거하고
다르게 놓으셔도 되고요. 전 오늘 다르게 쓰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오픈수세에도 이게 깔려 있습니다. 오픈수세 42를 제가 호출하게 되면요. 아이디가 다릅니다. 자, 오분투는 큐슈 신칸센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오픈수세는 산유 신칸센이라고 걸어놨습니다. 네, 검색해보시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분투를 호출해갖고 쓰시는 부분이 있고요. 컬러 부분에 대해서는 자, MC를 제가 호출하게 되면 이 회전 같은 경우 자, 1703 바로 직전까지는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약간 CL에,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되는 툴들인데 이게 컬러가 제대로 표현 안 돼갖고 제대로 못 쓰셨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쓰실 수가 있습니다. EV1709 때부터 기존 커맨드 쉘조차 그 컬러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은 네. IP 컴피그, 자,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분투를 호출하겠습니다. 커맨드실입니다. 자, 우분투가 아닙니다. 자, 네, 당연히 이제 윈도우 10 버전이고요. 자, 이 쉘에서, 자, 일단 파워쉘을 한 번 더 관리자 권한이 아닌 걸로 호출하고요. 자, 우분투 색깔이 보여지니까 파워쉘을 호출했습니다. 런 하시고요. 그래서 우분투의 이 버전을 확인하겠다고 명령어를 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타가 있었네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한정필 회장님 혹시 계십니까? LSD 릴리즈하고 거기에 네, 천천히 불러주세요. LSD. 릴리즈하고 거기에 스페이스 띄우시고. 네,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꼭 이런 실수를 합니다. 커닝 페이퍼를 사실 짰거든요. 긴장이 돼서. 이 커닝 페이퍼가 실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호출하시게 되면 우분투에 있는 명령어 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응용을 해볼게요. 다시 우분투를 호출할게요. 우분투런 LOL 캣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알록달록한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하나 더.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의 데모를 한꺼번에 보여드립니다. 알록달록한 컬러가 드디어 커맨드 쉘에서 나온다는 거 같고요. 복수의 실행을 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묶어갖고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카오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픈수세를 불러올게요. 일단 자, 오픈수세 42일 해서 이걸 실행 런을 잡고요. 자, 일단 하나 잠그고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면요. 이런 식으로도 오픈수세에 있는 결과물을 우분투에 있는 패키지로 칼을 다시 한번 씌워갖고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응용 명령어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C9 쓰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실행하시거나 결과를 얻으실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그쵸? 자, 그리고 우분투를 다시 실행해갖고 네. apt get 해갖고 패키지를 패키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명령어가 먹고요. 실행은 이게 지금 네트워크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그 PC에는 이전에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 이 툴을 쓰실 수가 있고 필요하면 포트 여시면 되고요. IF 컴피그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띄우게 되면요. 이게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네.
이더넷 제로에 172.29.71.153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제가 인터넷을 쓰기 위한 IP가 잡혀 있습니다. 그 현재 좀 이런 식으로 IP가 잡혀 있고요. 그 직접적으로 통신을 위해서 뭐 포트를 여실 때는 로컬에 있는 포트를 여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뭐 포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방화벽을 푸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데모를 네 이건 좀 나중에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IP 컨피그 자 이거 자체도요. 우분투를 불러서 LOL 캐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못 끼게 됩니다. 근데 단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우분투 런으로 호출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출력되는 부분은 한국어 출력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분투에 관련된 명령어 보게 되면 런이나 컴피그 클린. 그래서 혹시 배포번호 초기화실 일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앱을 삭제하시는 건가? 자, 그냥 앱을 제거하시거나, 그쵸? 앱을 제거하시거나 여기서 클린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그 뭔가 사용 환경 날리고 새로 설치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분투 아니면 각 그 맞는 커맨드의 명령을 부르셔갖고 클린하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파워쉘까지 불렀으니까 자 VM 일단 내리고요. 지금 조금 졸리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간식 타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운내시고요. 하이퍼V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쉘에서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개발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 그리고 관리로 할 때 이제 명령 쓰시는 분들 뭐 거기까지고요. 프로덕션 환경이라든지 뭔가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맞도록 뭔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상 머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분투가 얼마나 또 지원되는지 뭐 예전부터 지원이 많이 됐지만 또 얼마나 확대가 됐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8.2고요. 이번 버전부터는요. 이번에도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습니다. 네트워크 카드, 뭐 VM웨어나 다른 것들은 그 기존에 인터넷 연결된 거 공유해서 쓸 수 있는데 얘는 하려고 왜 안 되냐? NAT 기반의 가상 어댑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본 어댑터라는 이름으로 추가가 됐는데 역시나 뭔가 하나씩 꽂기죠. 삭제 안 됩니다. 이 어댑터는 그냥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가 안 되는데 IP는 172.29.77번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고정해서 쓰실 일 있으면요. 그렇다고 해서 게이트웨이는 1번이 아닙니다. 랜덤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하이퍼V 적용하고 나서 각 PC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으실 분들 있으면 미리 잡고 잡고 VM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큐어부트 옵션에 오픈소스 보호된 VM이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만 우분투와 관계없습니다.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UEFI 인증기관 쓰셔야 됩니다. 그 오픈소스 쪽 추가됐으니까 우분투도 쓸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네 그쪽 의존성이 제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큐어부트나 아니면 2단계 부팅 쓰실 때는 2세대 부팅으로 해서 쓰시는 것들은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 UEFI 인증기관 사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V 8.2는 빨리 만들기를 통해 갖고 네, VM 생성 가능한데 역시 우분투와 무관합니다. 네, 설정 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기로 그 ISO 파일 받아갖고 우분투 VM 만든다고 하시면요, 네, 아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우분투 패키지는 17.10 베타고요. 한상고님이 지금 옆방에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마 이 방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옆방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그 한상곤 MVP님 세션 들어오셔서 배웠던 것들을 실습하시기 위해서는 하이퍼V가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하이퍼V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V 이렇게 있고요. 아까 VM들 보시게 되면 네, 17.10 베타가 있고요. 네, 제대로 열려야 되는데 메모리가 로드하는 중이 안 뜨네요. 네, 그래서 스크린샷 준비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생성하실 때 2세대 VM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2세대 VM을 만들게 되면
설정들을 따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설정까지 하시고 뭐 부팅할 거 잡고 바로 스타트는 하지 마시고요. 세부 설정 들어오셔갖고 보안 부팅 사용에 보안 부팅 사용 꼭 누르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증된 인증 기관 꼭 쓰시는 걸 저 권장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2세대 VM을 쓰셔도 보안 부팅 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새 윈도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분투나 여러 가지 패키지들도 그 랜섬웨어 공격받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뭐 EFI 펌웨어라고 할지라도 가장 부팅되는 영역,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까지 건드려갖고 그다음에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요. 뭐 인터넷 나야나 사건이 다시 한번 안 벌어지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환경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안 부팅 사용을 꼭 권장을 드릴게요. 윈도우든 우분투 간에. 그래서 이 인증기관을 꼭 쓰시라는 거. 할 때 오픈소스 보안된 VM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자, 확대를 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UEFI 인증기관 꼭 설정하고 나서 부팅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값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분투에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설치를 한번 했더니 지난번도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미 설치를 해왔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계속 헛나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부팅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한 번 정도 얘기 드렸는데 일단 PC를 켰고요.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설치한 게 제가 한 2시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팅이 이렇게 로고가 뜨게 되면 이대로 끝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화면이 안 나올까요? 역시 베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쓰는 화면이 떴습니다. 그래서 17.03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현재 데일리 빌드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VM웨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버추얼박스에서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베타다 보니까 충돌이 좀 많은데요. 하이퍼V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캐노니컬에서 먼저 지원하기 때문에 혹시 17.10을 테스트하실 일이 있으시면요. 그 하이퍼V 꼭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더넷 한번 봐야죠. 지금 제가 무선랜에 연결된 상태예요. 자, 이전부터 안 됐던 거. 자, 이더넷을 제가 예전에부터 이더넷을 우분투에 있는 우분투에서 무선랜을 공유된 그 이더넷으로 잡았을 때 인터넷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부터는 얼추는 됩니다만은 속도가 좀 느리죠. 이번부터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돼도 유선 관련된 거라고 뜨고요. 유선 네트워크 설정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 IP가 그냥 편하게 잠시만요. 이렇게 IP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역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도 찍힙니다. 호스트 PC에 있는 배터리가 찍히기 때문에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VM들은 안 뜨는데 우분투는 뜹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7.10에서도 통합성을 자랑한다는 거 그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10기가로 각 VM들 간에 통신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벌써 이제 저는 여기까지이긴 한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따 Q&A 세션 때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분투 사용자 그룹이나 아니면 디바이스에 관련된 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서피스에서 이제 쓰시는데 뭐 우분투 VM에 관련된 좀 특정한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그 서피스 사용자 그룹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보니까 저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 그룹에 대한 안내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랙이 바뀝니다. 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쪽으로 제 기준으로 왼쪽은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이죠. 트랙 1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가르치는 쪽은 2번 트랙입니다. 그래서 갈아타시면 되고요. 갈아타시기 전에요. 안내를 드릴게요.
짐을 다 들고 죄송한데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분실물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짐을 다 챙겨주시고 나가서 쉬신 다음에 완료가